피똥싸는 일이었어요. 좀 불쌍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하면은 이제 명품으로 갈아입고. 부업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잘 하셨어요. 아니 혹시 만나시면은 일 얘기만 하지 않으세요? 근데 둘은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든 건가? 대표님 모셨으니까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여기는 세무사님, 저희 세무사, 노무사, 세무사, 노무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어차피 자막 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띵띵띵띵 나갈 거거든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은욱이고 지금 클로브라고 하는 서비스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투자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지금 사업하고 있고요. 여기는 2021년 12월에 설립하고 22년 3월부터 서비스 시작해서 지금 이제 3년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이면은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었는데 창업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었나요? 원래 투자은행이 들어가고 나서 2년 다니고 나면 보통 나가요. 사모펀드를 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이나 투자은행이랑 좀 비슷한데 사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를 유예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2년이 됐을 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랑 창업했을 때 뭐가 더 좋으세요? 당연히 창업하고 장단점. 장점은 뭐 훨씬 재밌다. 결국은 남이 시키는 거 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들을 직접 실행해보는 게 재밌지 않나 싶고 단점은 겁나 힘들다. 어렵죠. 어떤 게 힘들어요? 외부 변수를 내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게 제일 힘들죠. 결국은 이제 세상과 맞닿아서 나의 가설들을 실험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크죠. 혹시 그러면 지금도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여전히? 그렇죠. 거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냥 모든 시간을 다 드려야 되는 상황. 여자친구는 언제 만났어요? 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돼요? 아니 적절하지 않았어? 되게 적절한데, 그치? 이승을 언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토요일은 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금요일 뭐 저녁에 데이트를 하든가 토요일 데이트를 하든가. 여자친구분이 섭섭해 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굉장히 이해를 잘 해줘요. 업무는 어떠셨어요? 홍콩에 계셨잖아요. 일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재미도 있고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재밌고 네 굉장히 빡셉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침 10시에 출근하면 3시 정도 퇴근하고 오후 3시. 새벽 3시 퇴근하고 오라벨이 너무 좋은데요. 그럼 본인이 했던 딜 중에 제일 큰 금액이 어느 정도? 제일 큰 금액이 맥도날드였어요. 맥도날드가 아시아 사업부 매각하는 자문을 하고 그게 가장 규모가 컸어요. 얼마 정도였어요? 그게 한 2조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제당이 이제 미국의 슈완스라고 하는 냉동식품 회사 당시 이제 비비고 막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그게 한 1조 몇천억짜리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클로브라는 회사 네. 구조나 이제 법률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저희끼리 어떤 걸까 얘기하다 막혔거든요. 혹시 좀 설명이 그때 가능하실까요? 일단 이 다이내믹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중소기업 시장이 있고요. 반대편에 이제 자금 공급자가 있는데 보통 금융기관들이에요. 근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한테는 대출을 하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이 자금을 끌고 와서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우리가 이러한 특정 중소기업에 대해서 잘 평가했고 대출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금융기관한테 설득해봐야 CR도 먹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돈을 갖고 운용을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초반에는 개인 고액 자산가나 패밀리 오피스들한테 돈을 빌려와서 이걸 저희가 빌려드림으로써 이 트랙 레코드를 쌓았고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엔 금융기관들한테 가서 저희가 사무대출 펀드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이 펀드에 출자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펀드를 운용할게요. 그럼 이 펀드에서 이제 대출이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펀드의 성과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곧 시작하는 거는 중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직접 대출하는 구조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이런 관리를 좀 받는 걸 보고도 하고 이렇게 되시나요? 지금은 금감원에다가 등록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집행사원
사무로서 등록을 해놓은 거고 그러면 저희가 업무 집행 사원으로서 사무투자합자회사를 만들고 여기에다 금융기관들이 출자를 하면 저희가 이 펀드를 이제 운용하는 역할입니다. 궁금한 게 처음에 시작할 때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으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은행에서 받고 하셨는데 얼마에서 시작해서 지금 얼마까지 투자를 받으신 거예요? 사실 투자랑 저희가 자금을 조달해온 거랑은 좀 다른데 저희가 투자받은 돈은 저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게 되고 저희가 고객들께 대출을 하기 위해서 조달하는 자금이 따로 있고 처음에는 이제 20억 빌려와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한 210억이 됐는데 그걸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제 재활용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100억을 조달해왔고 이거를 저희가 빌려드렸어요. 그럼 그 다음 달에 10억이 회수가 된다. 그럼 10억을 또 대출을 해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자금을 드리는 규모는 계속해서 이제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초기 투자자분들한테 이 수익률을 어느 정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황이 좋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 2억을 투자받은 시점에 어느 스타트업을 찾아갔는데 1억, 2억으로는 택도 없다. 그래서 한 10억, 20억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고장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막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당시에 이제 이 초기 투자해주신 분들이 소개해주시는 엔젤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저희한테 투자금의 10배수를 1년 동안 빌려주시면 투자를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이자 8%를 드리겠다. 그래서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20억을 빌려왔었습니다. 그럼 처음 POC 단계에서 좀 괜찮은 스타트업 3개 정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선정 기준은 뭐였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VC들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포트폴리오 회사 중에 이런 대출에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뭐 회계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한도 같은 걸 산출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자율을 우리가 정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강대 이군희 교수님이라고 뭐 우리나라 이제 시험평가 업계에서는 구루 같은 분이에요. 그분 랩실이랑 같이 처음에 이 평가 모형의 뼈대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또 궁금한 게 사실은 아무리 그게 평가 모형이 완벽해도 이게 부도 위험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또 대책이라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하세요? 리스크가 하나도 없이 리턴을 기대하는 건 이제 도둑놈 실버고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수익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 감당할 수 있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이 부실을 잘 방어해내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들이 있죠. 뭐 포트폴리오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이를테면 1조의 AUM인데 특정 고객한테 너무 많이 치중되면 안 된다. 그럼 이 고객한테 어떤 블랙스완 이벤트가 생겼을 때는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분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취하게 되기도 하고 개별적인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달아두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인 매크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감지하는 이제 시스템을 두게 되는 지금까지는 그럼 문제 없으셨어요? 지금 누적으로 이제 대출을 내보낸 게 한 800억 정도 되고 부실이 지금 이제 0.4%이고 그 정도 수준을 좀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그냥 VC 같은 경우는 진짜 극단적으로 7개가 폐업을 해도 한두 개만 잘 되면 되잖아요. 솔직히 돈이 되잖아요. 근데 대출 펀드라는 거는 반대로 한두 개만 딱 돼도 좀 리스크가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게임 VC는 뭐 스프레이 앤 프레이 모델이라고 하죠. 뿌려놓고 어느 한 군데가 터지기를 기다린다. 그게 이제 말이 되는 수익 구조인 거고 저희는 10개 중에 1개 빼고는 다 안정적으로 회수가 돼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채권 담보 형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은 이제 장래 매출 채권 유동화라서 아예 저희가 미래에 발생할 매출을 채권화를 해서 그걸 사오는 구조인데 이제 신용대출로 그냥 넘어가는 상황. 사실 투자를 어렵지 않게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으신 것 같은데 뭐 본인만의 그 투자 받을 때 노하우라든지 뭐 중요하게 보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세요? 잘 받기 위해서? 아니 투자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받았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작년 11월에 첫 번째 투자가 이제 확정이 됐고 다음에 지난달에 이제 마지막 투자금이 납입이 됐으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했어요. 피똥싸는 일이었어요. 기간은 그래도 한 200개는 만났던 것 같고 지금 들어온 데가 10군데니까 타율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5%? 5%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기계면 쉬울 것 같은데 사람은 감정이 있으니까 그치, 감정. 거절당하면 내가 틀렸나? 자기심이 좀 들 수밖에 없죠. 200개를 트라이 할 수 있게 뭔가 접점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뚫으셨어요? 처음에 인맥.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불쌍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혹시 그래서 옷을 검정색으로만 머리 기르고 이렇게. 그리고 퇴근하면은 이제 명품으로 갈아입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트워크를 활용해라. 인맥을 최대한. 그러니까 어떤 인맥을 활용하셨어요? 모든 인맥 다 활용했죠. 가능한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원의 대학
동창의 아버지한테까지 가고 했으니까 막 주변에 막 모든 소스를 다 막 샅샅이 뒤져갖고 부탁하고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무조건 뭐 많이 만나봐야 되고 직접 다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만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이게 좀 불안 요소구나. 그럼 돌아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하는 거죠. 실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면 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거면 더 잘 설명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좀 더 날카롭게 다듬어 나갔던 것 같아요. 거절 당하다가 이때는 좀 데미지가 컸다 이렇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뭐 23년 6월부터 어느 금융기관이랑 이러한 구조 같이 만들어보자라는 논의가 되게 한참 막 실사하고 설득하고 결국 끝단까지 올라가서 이제 전체 투심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날 이게 안 되게 됐는데 그날부터 3개월 동안 질질 끌렸어요. 거기도 뭔가 약간 놓치긴 뭐 아쉽고 뭐 이런 거였는지 저희도 그럼 계속 희망은 있으니까 간 보는 거죠. 뭐. 이걸 버리기는 저도 너무 아깝고 처음부터 맨 땅에서부터 시작할 생각하니까 그때가 회사 입장에선 제일 힘들었어. 그래서 이게 저도 사후적으로 돌아보면서 이제 좀 배우게 된 거는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모든 거에 대해서 플랜 A, B, C를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 정도 멘탈 캐파가 사실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 성수동 식구 같은 파트너를 둬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우리를 망하게 할 일에 대해서는 플랜이 적어도 A, B, C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투자자들한테도 많이 거절당해 보셨는데 혹시 여자한테 거절당해 보신 적 없어요? 네, 방금 24년 왜 잘 안 물어봤는데 왜 끊어요? 지금 여자친구한테도 중간에서 한번 채웠죠. 진짜요? 왜요? 바빠서? 잡으셨어요? 누가 먼저 고백했나요? 제가 거기. 진짜요? 그러니까 뭐 지인 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해서 같이 밥 먹자 해서 밥 먹고 나서 우리 만나보자.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첫 만남이요? 진짜요? 와, 일단 그건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네. 거절했고. 그래도 다 당했어. 다음 만났을 때 다시 고백했고 그때 이제 만나요. 다시 두 번째 고백했을 때는 또 이제 네. 콧방 낀 거지. 야, 거절하냐? 나 사람들한테 10번 이상 거절당해. 그러니까 190원을 거절하면 끝났잖아. 그런 거에 근데 계속 거절당하시다 보면 약간 좌절하거나 이런 때가 오진 않으셨나요? 뭐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무실에 가만히 못 있어요. 막 계속 막 걸어 다니는데 사무실 안에서 머리에서 막 스스로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막 이 생각이 멈추지가 않는 상황이 되고 내가 병신인가?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가? 라는 자기 의심 끝도 없이 되고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 과정? 중간에 지금 투자사의 대표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1년 뒤에 돌아봤을 때 지금 안 하면 후회할 일이 뭔가. 근데 그렇게 상상해봐도 여전히 조달이 맞는 거니까 어떻게든 해야 된다 라고 다시 그냥 마음을 다잡게 됐고 내 감정 최대한 죽이자. 그냥 나는 조달해오는 기계다. 상처받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24년 4월 달부터 갑자기 막 출자하겠다는 금융기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첫 번째 펀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객 중에 저희 일반인들 좀 많이 알만한 회사가 좀 그 베리시라고 저기 지금 브랜드 하시는 곳도 있고 최근에는 막 널담이라는 널담 그 쿠키? 맞아요. 저희 집에 있어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궁금했던 게 이런 사업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해 나가면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것 같고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었을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얼마 정도 소요가 됐고 좀 난이도가 좀 어떠셨는지. 한국에서 금융을 한다는 건 일단 큰맘 먹고 해야 되고 규제가 굉장히 이제 빡빡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법인 설립하기 전에 김현장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를 찾아주시고 이 문제가 안 되도록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짰고 그대로 사실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출 기간이 길지는 않죠. 맞아요. 그 제일 짧은 만기가 1개월에서 제일 긴 만기가 12개월. 이 기간 내에서 중소기업들은 이제 요긴하게 활용을 하시는 거고 왜냐면 이 79만 개의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원가율이 70%거든요. 그럼 100원 매출 낼 때 70원이 원가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걸 성장시키려면 다음 달에 200원의 매출을 내려면 140원이 필요한데 추가적인 70원 내부에 없으니까 외부도 조달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거를 빠르게 조달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신복 기복하거나 VC한테 투자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 자금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를 이제 연에 평균 3.4회 정도를 이용해요. 반복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신생은 대출 나오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지금은 사실
업력이 최소 6개월은 돼야 돼요. 완전 신생은 VC한테 가야지.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는 시중은행 가면 되는 건데 네. 굳이 클로브에서 대출 상품을 써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못 찾고 있다가 네. 여기 뒤에 뭐 검은 돈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 세탁의 느낌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갔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아니긴 하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대표님 이제 굉장히 체계적이고 시장을 완벽히 분석하고 잘 준비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본인이 원래 성향이 그러신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신 게 맞잖아요. 그렇죠? 꼼꼼한 편이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해왔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그냥 우리가 뭘 알아보고 파악해야 되는데 제 운신의 폭을 좀 정하거든요. 정하고 나서 그 안에서 막 우당탕 해봅니다. 되게 듣기로만은 플랜 A, B, C까지 다 이미 이렇게 해두고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우당탕 하다가 이게 플랜 A만 했으면 안 되네. 그럼 이제 B도 마련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뭐 일론 머스크네요. 지금 스타시 발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 회사 내부에 좀 관련돼서 네. 두 분이신 거죠, 총 대표님? 공동 창업은 둘이 했어요. 그럼 이렇게 뭐 나중에 이런 지분이나 이런 그 수익 분배에 관해서도 다 합의를 하고 시작을 그쵸. 하시는 네. 건가요? 저희가 99대 1로. 둘이 반반입니다. 그러면은 투자 받을 때 의사결정에 문제 있을 수 있다 맞아요. 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주간 계약에 그런 구조를 녹여냈어요. 의사결정은 저한테 영빈이가 줬지만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는 같이 나눠가지고. 뭐 분쟁은 없으셨어요? 하시면서 뭐 동업하시면서 전혀 뭐 문제 없이 잘 하셨어요? 네. 이게 문제다 싶을 정도로 한 번도 싸우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영빈이가 막 계속 싸우는 건 아닐까. 근데 좀 둘이 굉장히 잘 맞아요. 상호 보완의 역할인데 성향이 완전 반대라 갖고 어떻게 달라요? 에겐 테토. 저는 일단 막 머리부터 들이미는 스타일이고 업앤다운도 심하고 영민 대표님은 좀 차분한. 네, 바다 같고 한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영빈이 성격자는 그거에 대해서 뭐 섭섭했다든지 동업하는 사람들이 헤어지기만 되거든요. 쌓아놓으신 건 또 있지 않으세요? 저는 영빈이랑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데 뭐 술도 한잔하고 친구가 많아서 저는 친구가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게 좀 섭섭해요. 섭섭해요? 그게 혹시 만나시면은 일 얘기만 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결국엔 일 얘기로 돌아가는데 일 얘기. 근데 둘은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든 건가? 타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재무제표가 다 쓰레기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쓰레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쓰레기 누구도 안 쓰고 뭐 그냥 방치돼 있으면 쓰레기인 거. 재무제표도 결국에는 과거의 어떤 패턴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할 거다라는 지표로 쓰려고 하는 건데 과거의 패턴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면 사실 좀 그 효용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세무 신고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만 운영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정말 쓰나?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 관리를 하는 관점에서는 좀 더 현금 흐름 베이스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이게 대출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주기 재무제표로 뭔가 판단해서 대출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통장 상황과는 많이 다르니까요. 회사의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 말고 다른 더 봐야 하는 지표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이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세금 신고용으로 만드는 거. 근데 회사의 상황 있잖아요. 만약에 뭐 원가라든지 아니면 그 계정별 항목들을 그냥 세금 신고용으로 우리 회사와 무관하게 그냥 때려 박는 거는 쓰레기인 거고, 그 어떤 세무사나 회계사가 우리 회사에 맞는 적정한 계정 항목을 넣어서 뭐 예를 들어 뭐 최소 분기 결산은 받는 분기 결산 자체가 약간 관리 목적인 대표님들 니즈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목적 같아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를? 자금 관리나 이런 거를? 재무는 제 공동 창업자가 하고 있고, 자금 조달은 제가 하고 있고, 회계는 다른 회계법인이랑 하고 있고, 인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 노무법인 하나 지금 계약도 있고요. 법무는 윤정학 변호사님이랑 하고 있고, 총무는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어요. 각각 따로따로 하실 때 뭐 불편하신 점이나 불편하죠. 모든 우리의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설명해야 했던 거 여기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이게 다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
하게 되는 딱 시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새로 알아봐야 되고 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그냥 뭐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처음에는 이 뭐 노무 기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여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여기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거든요. 이제 처음에 했을 때 필요할 때마다 추가적인 모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열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방식으로 갈 거고, 이게 저희가 사실 굉장히 경쟁력이라고 보는 게 말씀하신 대로 다 따로 나눠져 있으면 이게 사실 하나의 이슈가 여러 가지 걸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뭐 하나의 채널에다 딱 던져 놓으면 다 붙어서 그거를 해결해 준 방식으로 가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힘과 노력을 줄일 수가 있죠.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성수동 식구들에서 모듈식으로 우리가 그냥 더해 나간다. 우리 회사에 대한 히스토리는 여기가 그냥 가장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사실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그냥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대표님 혹시 앞으로 이제 목표하시는 바와 최종 목표와 이제 그런 것들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뭐가 되면 가장 뿌듯할 것 같냐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회사들이 클로버와 함께 그 길을 같이 했다만큼 저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스타트업들 대표님들이 그 성장 과정에서 병목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렸고 그 성장을 더 가파르게 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게 저 같은 그냥 꿈입니다.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는 클로버만은 안 되고 성수동 식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그 작은 문제만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저희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그럼 바꿔야겠네, 서울 식구들로. 대표님, 삼성동에 궁금한 거 있어요. 여자친구 만날 때도 이 검은 옷만 고집하세요? 네, 계속 검은 옷만 입는데 최근에 좀 변화를 해볼까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냥 검은색이 편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시작된 건 아주 현실적인 거죠. 사실 퇴사를 하고 이제 돈을 아껴야 되는데 색깔이 다르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근데 검은색만 입으면 검은색끼리만 입으면 되니까 일단 사야 되는 옷의 양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옷에 대해 생각해야 될 시간도 많이 줄어드는 거죠. 머리도 마찬가지로 막 3주마다 깎으러 가야 되고 그게 귀찮고 하니까. 그래서 머리를 그냥 기르기 시작하면서 검은 옷만 입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어찌 보면 스티브 잡스랑 비슷한 뭐 다 비싼 거지 않을까요?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결국엔 아니요, 내가 마크 저커버그는 티셔츠 거 하얀 그냥 반색인데 그거 브루넬로 쿠치넬리 다 그거예요. 이것도 몰라. 이것도 무슨 옷인지. 데이비 캐시미어. 약간 이렇게 아끼시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돈을? 저한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애기 사업을 키우는 게 먼저니까 여기에 애기 결혼 안 했는데 깜짝 놀랐어. 이거는 사업하셨을 때 그렇게 바뀌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아니 사업하게 되면서 그렇게 원래 옷 사입는 것도 좋아했고 그 얼굴에 뭔가 옷이 있어요. 그 얼굴에 옷이 없는 사람이랑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없는데요? 여긴 없습니다. 아니요, 있잖아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아니요. 여긴 없어요. 근데 표현이 되게 애기라는 표현이 되게 회사가 저희 애기 성스러운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계속 같이 협업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서 저희의 목표인 중소기업 모든 대표님과 관리자들, 창업주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